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제 취향은 클래식이 아니에요. 저는 지드래곤이에요. 캐데온의 음악을 들을래? 아니면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래? 근데 이 클래식을 듣기가 지루하고 어려워서 어떻게 들려줘야 될지를 모르시는 건데, 클래식 듣기의 훈련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바이올린하고 비올라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첼로와 컨트라바스를 구분할 수 있는 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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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래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클래식 교육에 대한 이야기죠. 캐데온의 음악이 얼마 전까지 빌보드 차트 4위 안에 들었다고 해서 뭐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음반 같은 그런 정도의 기록이었다고 하죠. 놀랍죠. 얼마 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캐데온의 음악을 맨날 틀어달라고 하다가 지금은 1초만 나와도 지겹다고 끄라고 합니다. 질려버린 거죠. 실제로 이런 음악들은 아무리 좋아도 하루만 듣고 나면은 좀 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같은 것들은 지금 들어도 오히려 더 새롭고 질리지 않고, 세월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움을 더해간다고 할까요? 클래식 음악 자체도 너무 훌륭하기도 하지만 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또 다르고, 연주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면 또 음악이 완전히 새롭게 또 들리기도 하고, 제가 음악은 취향인데 어떤 음악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큰일 나겠죠. 클래식의 재미는 일반적인 대중음악이 줄 수 없는 클래식만의 어떤 매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향이라는 게 무조건 다 각자의 취향이다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을 거예요. 아마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제 취향은 클래식이 아니에요. 저는 지드래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취향을 존중하는데, 그렇구나. 클래식은 네 취향이 아니니까 GD의 음악만 많이 들으렴.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예전에 어떤 아이가 나의 취향은 선생님 책 읽기가 아니라요, 영화 보기가 좀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단지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화는 많이 보고 그러면 책 읽기는 하지 말아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캐데온의 음악을 들을래? 아니면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래? 그럼 아이가 어떤 걸 듣길 바라나요? 캐데온의 음악을 무시하는 건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베토벤의 음악을 좀 들었으면 하잖아요. 비록 우리 어머님들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클래식 음악을 듣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걸 접해주고 싶고 그걸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하시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스스로 찾아서 읽고 깊이 생각해보고 글도 쓰고 클래식 공연장도 갈 줄 알고 좋은 음반도 찾아서 들을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피아노 교육도 하시고 첼로 교육도 하시고 책 읽기나 글쓰기 교육도 시키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런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거죠. 클래식은 인류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죠. 근데 클래식을 들으면 집중력이 향상이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심리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거는 다 아시죠? 클래식이 좋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클래식을 듣기가 지루하고 어려워서 어떻게 들려줘야 될지를 모르시는 건데, 클래식이 왜 지루하고 어려운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클래식하고 대중음악을 비교를 해보면, 대중음악들은 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비트가 있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별 노력 없이도 쉽게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클래식은 그 반대로 가사도 없고 내용이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악기조차도 너무 복잡하게 들리는 거예요. 클래식 듣기의 훈련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이 이야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한다고 하면은 욕하시겠죠. 그래서 한두 가지 이야기를 좀 생각나는 대로 해볼게요. 일단은 클래식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똑바로 앉아서 집중해서 30초라도 듣는, 그러니까 아이마다 집중력이 틀리잖아요. 근데 30초만이라도 딱 정해놓고 그것만 딱 듣게 만드는 겁니다. 30초에서 시작해서 1분, 2분, 3분 늘려나가면 되는데, 이 30초를 들을 때 당연히 초보가 듣기에 멜로디가 쉽고 와닿는 그런 내용이면 좋겠죠. 근데 그런 곡을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하거나 아니면 클래식에 관심이 많이 없으시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야 되겠죠. 클래식을 들을 때 악기 소리가 구분해서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초등학교 때 들었냐면, 음반사에서 테이프를 막 사왔던 기억이 나요. 첼로, 바이올린, 플룻, 오보에, 바이올린하고
비올라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첼로와 컨트라바스를 구분할 수 있는 힘, 그 악기의 특성과 음색을 이해하고 듣는 거죠.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클래식을 들을 때 이렇게 덩어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씩 나누어져서, 그러니까 여러 층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기를 하나씩 이렇게 정해놓고 듣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말씀드리죠. 클래식을 들을 때 선율이 있어요. 주된 선율. A, B, A 구조라면 A의 주제가 나온 다음에 B가 나오다가 다시 A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A의 구조를 잘 들었다가 이 주된 멜로디가 또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뭐 모차르트에 나왔던 무지크 같은 경우에 딴 이렇게 나오면 그 음악이 딱 아이들이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그게 쭉 나오다가 다시 나온단 말이죠. 그 멜로디가 여기다, 이렇게 아이들이 구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듣는 거죠. 뭐 그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곡을 잘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이거는 훈련이다, 훈련에 의해서 진지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무리하려다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이 얘기는 꼭 좀 하고 싶은데, 피아노를 아이들 많이 보내시잖아요. 근데 이 피아노를 보내실 때, 피아노라는 악기는 모든 악기의 정말 왕이에요. 그러니까 악기의 여왕인데, 이 피아노라는 이 악기가 줄 수 있는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이 피아노 협주곡이나 피아노 소나타에서 들려줄 수 있는 이 피아노의 아름다움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감동하는, 이것을 왜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운다는 거는 그냥 그 피아노 학원에 있는 그 악보에 있는 그때그때 나오는 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기능을 익히면서 내가 이걸 칠 수 있다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런 피아노 곡들의 아름다움들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나도 이런 곡을 연주하고 싶다. 이건 정말 피아노가 여기까지 환희심을 줄 수 있구나. 피아노 악기에 대한 동경심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되고 목표도 생기고, 피아노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곡들을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능력, 느낄 수 있는 능력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 너무 취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피력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매일 근데 유튜브는 하나씩 찍기로 했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던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제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또 클래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반영해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재미있고 유용한 채널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